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어제 오전에요. 저희 뉴스파이터가 이제 오전 11시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저희가 막 우왕좌왕 했었는데 비단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KT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처럼 화상회의하던 분들 회의가 끊기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문 결제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어허. 특히 점심시간대를 앞두고 있던 시각이었잖아요. 네. 이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바쁜 점심시간, 점심 장사가 한창의 식당이 KT 네트워크 장애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이제 보니까. 네,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은 부랴부랴 지갑에서 현금을 찾기도 하고요. 아이고. 또 현금 요즘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현장에서 계좌 이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허허. 뿐만이 아니고 식당에 들여오려던 손님들은 먹통이 된 QR코드 앞에서 멈춰서기도 아, 했다는데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이런 네트워크 장애와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먼저 이 식당과 카페에서 불편을 겪으셨던 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네. 부터 음악 저희도 KT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써서 음악이 그때부터 끊기더니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어가지고 그분은 KT 통신사여서 또 계좌 이체도 안 되셔가지고 갑자기 카드 승인이 안 되고요. 멤버십 같은 그런 거 적립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고 계속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오셨다 그냥 가시기도 하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웠고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뭐 식당을 찾으셨던 고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일반 직장인들도 상당히 진짜 불편 많이 겪으셨대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오전에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접속 불량 때문에 줌 연결이 계속 끊겨서 그 점이 좀 불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복구가 안 돼가지고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차트가 열리지 않고 원장님이 좀 대기 시간이 있었고 환자분들도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뭐 비단 저분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1시간 뉴스파이트 방송 내내 다 들어도 다 못 들을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 상황에서 원인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고 발생 40분 후 KT에서는 이번 통신장애는 누군가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 2시 반쯤에는 내부 장비 설정 오류였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하. 네, 사고의 원인을처럼 외부에서 내부로 말을 바꾸면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대중들의 성토의 목소리 또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디도스 공격이다 이거 속보 떴을 때 뭐야 이거 무슨 테러 아니야? 온라인상의 테러, 사이버 테러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거 이후에 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인 파악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KT가 당초 통신장애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을 지목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어제 정오에 경기 남부경찰청과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대응팀, KT 본사가 있는 경기도 성남과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과천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디도스 공격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 오후 1시 14분경 과기부가 먼저 통신장애 원인은 KT 측의 서비스 장애라고 발표했고 오후 2시 반 비로소 KT가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정정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말만 번지르하게 어제 이 장애 때문에 나라가 진짜 마비가 될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KT는 기간통신사예요. 기간통신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다른 통신사들도 물론 업무를 하지만
KT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간 통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요. 주요 시설 망 다 깔렸잖아요, 지금 여기. 국가 시설도 대부분 KT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발표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하. 그러니까 결국 테러 대응팀이 출동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대로 확인하고 본인들의 서버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들이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파악해서 제대로 발표를 했어야죠. 네. 디도스 공격이라고 책임을 면하는 듯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본인의 책임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할 수 있는지 하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성급한 발표 때문에 불필요한 경찰 인력이 동원이 됐고 맞아요. 또 혼란이 더 커졌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잘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KT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부 장비 설정 오류,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 이것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KT가 자체적으로 밝힌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중앙 부분에 있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런 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 기억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KT의 이 장애, 통신장애, 서버 장애, 이게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이 수일간 인터넷이 끊기고 또 심지어는 군 통신망까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아하.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앞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광 케이블과 동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일대에 통신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랬었죠, 맞아요. 일주일간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불통이 됐고 가게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KT 유선망을 쓰고 있는 군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네. 전시 청와대 지휘소인 남태령 벙커 등 군 내부 통신망 28개 회선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하.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이번엔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신 대란이 빚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또 KT냐면서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소리 나올 만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기관망이거든요, KT는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앞서 이제 뭐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 얘기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호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보상받을 길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요. 업계에서는 지금 이번 사고를 통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냐 추산을 해보니까 승인이 약 40%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 말은 40% 정도가 제대로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거래하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주식 거래하는 분들은요. 제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손해가 막심할 수 있겠죠. 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버스 도착이나 알람 전광판도 다 꺼져 있었고요.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크고 병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주차장은요 나오지를 못했어요. 허허. 왜냐하면 그게 시간대별로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자동으로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네.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시간도 측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도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줄이 길게 서 있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QR 인증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유진 아나운서가 설명했던 2018년도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에 KT가 보상한 내용을 보면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통신비를 한 달치를 감면해 줬고요.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KT가 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사과문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늘 오후 KT 측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울러서 조속하게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인터넷 강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정말로 후진적 사고가 또 일어나서 국민들의 실망,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